서울 강남의 한 고급 요양병원. 80세의 박수정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1963년 부산의 작은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던 20살 수정이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이렇게까지 뒤바뀔 줄은. 오늘 이야기는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인생, 그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수했던 시절. 1963년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 수정이는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떡볶이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죠. 언젠가는 서울에 가서 큰 음식점을 차리겠다는 소박한 꿈 말입니다. 어머니, 저 정말 서울 가서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좋은 옷 사드리고 큰 집에서 살게 해드릴게요. 그런 수정이 앞에 나타난 남자 김진우. 서울에서 내려온 잘생긴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수정이의 떡볶이 가게에 와서 그녀를 바라보았죠. 수정 씨, 나와 함께 서울에 가지 않을래요?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사랑에 빠진 수정이는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진우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행복이 아니라 배신이었죠. 서울에 도착한 수정이가 본 것은 진우의 아내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던 것이죠. 당신이 남편이 데려온 그 여자구나. 어디서 순진한 시골 처녀를 꿰어서. 진우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한테는 결혼하자고 했잖아요. 결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 당신은 그냥 잠깐의 재미였을 뿐이야.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정이는 이미 진우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갈 곳 없는 수정이는 서울 변두리 판잣집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죠. 미안해, 내 아가.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나 때문에 고생하게 만들어서. 설상가상으로 진우는 수정이를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아이를 입양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정이는 하는 수 없이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입양 보내기로.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양기관에 아이를 맡기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가슴이 미어지고 산산조각이 나는 듯 했습니다. 영수야. 엄마를 용서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아이를 보낸 수정이는 절망 속에서 허덕였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 일에 대한 증오가 그녀를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김진우, 너를 만날 날이 올 거야. 수정이는 이제 서울에서 유명한 식당 체인점의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녀 앞에 젊은 사업가가 나타났습니다. 박 사장님, 저와 사업 제휴를 하시죠. 제가 건설업을 하는데 사장님의 음식점과 함께하면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강철민 35세의 젊은 건설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수정이보다 어렸지만 그의 성실함과 능력에 수정이는 깊은 인상을 받았죠. 사업 파트너에서 가족 같은 사이로 서로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수정이와 철민은 함께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철민은 수정이를 마치 어머니처럼 따랐고 수정이도 철민을 친아들처럼 아꼈죠. 사장님, 정말 어머니 같으세요. 제가 어려서 부모님을 잃어서 그런지 사장님만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철민아, 나도 너를 보면 옛날에 잃어버린 내 아들 생각이 나. 너도 우리 영수와 비슷한 나이인데. 두 사람은 점점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정이에게는 여전히 증오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기회가 왔습니다. 수정이는 김진우의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철민과 함께 진우의 회사를 인수했죠. 김진우, 그 인간의 회사를 우리가 인수한다고. 좋아, 이제 내 차례야. 사장님, 그 김진우라는 사람과 무슨 악연이 있으신가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수정이는 진우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차갑게 말했죠. 김진우 씨, 오랜만이네요. 기억나세요? 부산에서 떡볶이 팔던 그 촌뜨기 말이에요. 수정이? 설마 너가? 네, 맞아요. 당신이 버린 그 여자예요. 이제 당신 운명이 제 손 안에 있어요. 진우도 기가 막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허공만 바라보고 몹시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정이는 진우를 대하는 게 보통 매몰차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단처럼 부려먹으며 복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수정이의 변한 모습을 보며 걱정했죠. 사장님, 요즘 너무 차가워지신 것 같아요. 그 김진우 씨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철민아, 너는 몰라도 돼. 어른들 일이야. 하지만 철민은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수정이와 진우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수정아, 우리 아들 영수는 잘 지내고 있을까? 아들이라고 하지 마. 당신이 버리라고 해서 입양 보낸 건 잊었어? 아들? 영수? 설마. 철민은 은밀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출생 기록과 수정이의 과거를 파헤쳐 보았죠. 내가 입양된 날짜. 그리고 원래 이름이 영수. 설마.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철민은 바로 수정이가 입양 보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장님이 내 친어머니라고? 그럼 김진우는 내 아버지? 철민은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결국 철민은 용기를 내어 수정이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아니, 어머니. 뭐라고? 갑자기 왜 그래? 제가 바로 어머니가 전에 입양 보낸 영수입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철민은 자신이 조사한 모든 자료를 수정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출생증명서, 입양기록, 그리고 어릴 적 사진들. 영수야. 정말 내 아들 영수구나. 엄마가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해.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하게 자랐거든요. 철민은 이제 김진우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죠. 김진우 씨. 아니, 아버지. 제가 영수입니다. 영수? 내 아들 영수? 그럼 내가. 네, 맞습니다. 강철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원래는 김영수였죠. 진우는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영수야. 아빠가 너무 어리석었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버지, 이제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저는 잘 살았으니까요. 진우는 철민에게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영수야, 사실은 그때 아빠가 사업에 실패해서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었어. 너희 어머니와 너를 위험에 빠뜨릴까봐 그런 선택을 한 거야. 그럼 어머니를 차갑게 대한 것도 다 연기였어.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래야만 너희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거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민은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이에게 달려가서 모든 것을 설명했죠. 어머니, 아버지도 피해자였어요. 우리를 보호하려고 그런 선택을 한 거래요. 정말 그런 거야? 모든 오해가 풀린 후 세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진우 씨,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오해했어요. 나도 미안해, 수정아. 진작 너를 찾아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아버지 병도 꼭 나을 거예요. 하지만 진우는 이미 말기암 상태였습니다. 만나자마자 며칠 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정이와 철민이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오해와 증오로 살다. 이제 겨우 화해를 했나 싶은데 이렇게 빨리 먼저 가다니. 얄궂은 운명이었지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민은 수정이의 사업을 물려받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곧 좋은 여성을 만나 결혼했죠. 철민이 결혼 후 아이들을 낳으면서 수정이는 진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놀아주세요. 그래, 우리 예쁜 손주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수정이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미혼모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80세가 된 수정이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철민과 며느리, 손주들이 매주 할머니를 찾아뵙죠.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너희들이 와주니까 매일이 행복해. 예전에는 원망과 미움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사랑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 수정이 할머니가 설립한 재단은 지금까지 수천 명의 미혼모들을 도왔습니다. 그녀의 아픈 과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 것이죠. 어머니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새 출발을 하셨어요. 그게 다 운명인가 봐. 내가 겪은 고통들이 결국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수정이 할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시지만 이제 그 눈빛에는 원망이나 슬픔이 아닌 감사함이 담겨 있습니다. 고마워, 내 인생아. 힘들었지만 결국은 의미 있는 삶이었어. 인생은 때로는 잔혹하고 때로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과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수정이 할머니의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명의 실타래는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결국은 사랑과 용서라는 실로 아름답게 매듭지어집니다. 하지만 사랑과 이별은 영원한 것은 아닌가 봅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정이 할머니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